안녕하세요, 일공템입니다. 혹시 제이형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이구, 그 계획 짤 시간에 공부를 했겠다. 백날 계획만 짜면 뭐하냐? 어차피 안 하는데.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계획도 짜봤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행력이 아쉬운 제이형 분들에게 실행력을 높였던 저만의 방식을 방출해 볼까 해요. 우선 우리는 제이형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제이형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길래 실행력이 낮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거꾸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형의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체계화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체계가 없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 아마 제이형들의 머릿속은 이런 체계를 그릴 것입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강남역까지 10분, 강남역에서 우리 집 근처까지 20분, 우리 집 근처에서 우리 집까지 20분, 우리 집에서 체계하고 나간 10분. 그럼 총 60분. 60분이면 충분하겠다. 아니지. 혹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10분 더 추가하자. 70분이면 충분할 거야.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 제이형 분들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접근합니다. 즉, 체계화를 선호하는 방식은 그 일의 전반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변수가 튀어나와도 대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이형들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고작 1시간짜리 규모의 일이었어요. 1시간짜리 규모의 일은 계획을 짜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지만 10일짜리 베트남 여행이라면 어떨까요? 파악해야 할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권 문제, 숙박 문제, 언어 문제, 유심칩 문제 등등. 만약에 더 나아가서 10일이 아니라 6개월짜리 교환학생, 워킹 홀리데이 문제라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돈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될 게, 계획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제이형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일의 규모가 커질 때, 일의 규모가 커져서 변수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고 일이 내 통제하에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언가를 통제하고 체계를 잡으려는 제이형들은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야 이것을 조사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일의 규모가 꽤 크다 보니 자꾸 내가 모르는 영역들이 생겨나고 결국 머리가 가부하가 와서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런 제이형들에게 한마디 던지죠. 결국 계획만 짜고 아무것도 안 했네. 참 억울해요. 나는 정말 리서치를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한 건데 남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니. 이때 많은 분들이 제이형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드립니다. 야, 일단 그냥 해. 계획하지 말고 그냥 저질러봐. 물론 그분들은 좋은 의도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그냥 하라는 것은 제이형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제이형들은 애초에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막 저지르면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계획 없이 행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이형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이형들에게 계획 짜는 본인의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올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까 해요. 바로 초소형 계획을 짜라는 것입니다. 초소형 계획은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규모가 매우 작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고 변수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소형 계획은 딱 2시간 안에 일이 마무리되는 계획입니다. 2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업무 단위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결혼, 워홀, 교환학생, 사업, 부동산 문제처럼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들여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일도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동산 문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산은 많은 비용이 들고 금리, 세금 등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니 질을 포기하게 돼요. 일의 규모가 크다 보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부는 2~3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2시간 안에 끝내냐? 저는 이런 부동산 공부 문제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부동산으로 수익 내기라는 장기 플랜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부동산 강의가 뭐 있는지 리서치 해보기. 부동산으로 수익 내기는 어려워도 부동산 강의가 뭐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저 아메리카노 들이켜 마시면서 서치해봐도 충분해요. 이렇게 부동산 강의가 뭐 있는지 알아보면 이전에는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지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보다 마음 상태가 조금 편해져요. 그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것 자체의 무게가 100의 무게였으면 지금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 뭐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가 99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 99를 누군가는 감내할 수 있으면 바로 부동산 투자로 가는 것이고요. 이 99를 감내할 수 없다 하면 또 다른 초소형 계획으로 이 무게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99의 무게를 이번엔 97로, 96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의 규모를 계속 초소형 계획으로 단축시켜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무게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은 10템의 첫 번째 유튜브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유튜브 하는 것을 주저해 왔어요. 바로 목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하면 1만 구독자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1만 구독자라는 목표에 짓눌렸기 때문입니다. 1만 구독자를 만들려고 하면 구독자의 소통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구독자의 소통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컨텐츠 주제를 계속 어떻게 뽑아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1년간 꾸준히 해야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뤄왔고요. 미루는 게 한 달 이상 되자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초소형 계획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영상 딱 5개만 업로드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목표 아니다. 영상 5개만 올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의 소통에 대해서도 컨텐츠 주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덜 신경 쓰게 됐어요. 결국 이 초소형 계획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작점에서 일의 전반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하다 보니 중요하지 않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봤더니 엄청 중요하고, 또 거대한 흐름이 갑자기 찾아와 위기가 되거나 기회가 됩니다. 이걸 시작점에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행동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제이형들은 계획을 크게 세우면은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소형 계획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을 딱 5개만 올리고 할지 말지는 그 이후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니까 재밌었으면 구독 대신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